네,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은 수술하지 않고도 무릎 통증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찾아보고 있고요. 이번에 살펴볼 치료법들은 앞서 전화 받아본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줄기세포 이식술입니다. 원장님, 먼저 여기 사용되는 줄기세포라는 게 뭘까요? 네, 이게 요즘에는 줄기세포가 참 너무 다양한 여법들이 나타나 보니까 내 몸에서 뽑는 줄기세포가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내 몸에서 뽑지 않고 이 제대열이라는 데서 생생화 탯줄, 그 탯줄에서 뽑은 제대열에서 뽑은 줄기세포를 추출해가지고 그거를 주사제로 해가지고 나온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약청에서 정식으로 허가돼서 연골 재생 목적으로 해서 나온 주사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줄기세포 치료를 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안 좋아서 내 몸에서 뽑은 뭐 피에서 뽑거나 골수에서 뽑거나 자가지방, 내 엉덩이나 배꼽에서 뽑은 지방을 통해서 줄기세포를 이식을 했다가 실패하신 분들이 이러한 치료법들을 대안으로 해볼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적극적이면서도 확실한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서 뽑은 줄기세포는 정해진 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줄기세포의 능력이나 세포의 개수나 이런 것들이 딱 규격화되어 있지가 않아서 치료 효과를 정확하게 기대할 수가 없는데 이 제대로 해서 뽑은 줄기세포는 한 앰플당 우리가 3억에서 5억 세포의 성체 줄기세포를 균일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면적에 비례해서 더 많은 양을 넣으면 넣을수록 재생을 더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우리가 기존의 치료법들은 대부분 이제 연골이 닳고 뼈가 드러나면 뼈를 깎고 금속물을 넣어서 새로운 관절을 넣는 이런 아픈 수술들을 많이 했는데 이런 줄기세포를 통해서 손상이 작고 면적이 작을수록 줄기세포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내 몸을 그대로 아끼면서 통증도 심하지 않은 치료를 통해서 간단한 시술로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닳고 없어진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저희가 첫 번째 전화 나눠본 시청자님께서는 거의 3개에서 4kg 가는 과정인데 이런 연골도 회복될 수 있는지 그 회복되어가는 과정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아까 첫 번째 전화 주신 어머님이 증상이 아마 딱 그 왼쪽 사진처럼 일부분, 전체가 연골이 다 다른 게 아니라 일부분이 뼈가 맞닿는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보면 왼쪽 사진처럼 뼈가 드러난 부분이 조금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전체 무릎뼈를 다 갈아엎는다는 거는 솔직히 너무 아깝죠. 그래서 이런 줄기세포를 도포해서 연골을 덮어주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1년이 지나서 연골이 다 완전히 재생이 되면은 이게 오른쪽 사진처럼 정말 이게 아팠던 연골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새롭게 연골이 자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연골 재생을 유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닳고 벗겨진 연골이 뽀얗게 재생된 모습 저희가 사진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이 시술 받으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줄기세포라 한다라도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줄기세포가 모든 사람한테 적응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험 많은 의료진과 상의해서 내가 이 적응증이 되는 사람인지 그거를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일반적으로는 퇴행성 골관절염 환자의 2기나 3기, 아까 얘기했던 3기에서 또 4기 초기에도 비교적 그 심한 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게 심하지 않은 단계에서 조금 그래도 내 연골이 좀 더 많이 남아있다. 50% 이상 남아있다라고 하면 한번 이런 줄기세포 이식을 적응을 해볼 수가 있고요. 혹시나 이제 시술을 받고 바로 좋아질 줄 알았는데 수술 후에 너무 통증이 더 악화되고 불편하고 아픈 이유가 대부분 연골 재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관절 연골 손상 환자들한테는 또 수술한다는 게 너무나 겁이 나고 또 수술 자체가 두렵기도 한데 이런 분들한테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이 통증도 해결되면서 또 이게 쉽게 재발되지 않는 근본적인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밖에도 만성의 고령 환자들, 또 당뇨, 혈압, 또 연세가 고령이신데 내가 이런 인공관절은 수술도 무섭고 통증도 무섭지만 내가 이제 이런 질병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큰 수술하다 혹시나 잘못되실까 봐 걱정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나이 많은 분들한테도 이거는 특별히 나이 제한 없이 손상된 면적에 비례해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령의 만성질환 환자들한테도 적응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내 연골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서 더욱 매력적인 이 줄기세포 이식술 치료 사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나이대가 점점 어려지고 있다고 하는데 50대 어머님의 사례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정말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50대든 60대든 70대든 나이와 상관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 젊은 사람일수록 더더군다나 앞으로의 그 삶이나 이제 생활하는 환경이나 훨씬 더 적극적으로 무릎을 잘 써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치료를 잘 해놔야 두고두고 오랫동안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5세 이 젊은 에어로빅 강사로서 점프하거나 뛰거나 이런 활동적으로 내 몸에 대해서 정말 건강을 잘 챙기고 운동을 정말 좋아하셨던 분인데 15년 전에 이게 스키 타다가 갑자기 부상으로 십자인대를 한번 다친 적이 기억력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십자인대를 다쳐서 수술을 받은 기억력이 있으신 분들은 수술 받고 나서도 꼭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수술했다고 하더라도 정상인하고 똑같이 된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는 약간 인대가 느슨해지기 때문에 관절의 불안정성이 좀 남아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모르고 이제 막 운동하시다가 보니까 이제 관절염이 좀 더 빨리 진행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나이가 젊은데도 오르거나 걷거나 이제 계단 다닐 때 내리막길 걸을 때가 그리고 자다가 다리를 피면 심한 통증 때문에 시큰거리고 아파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술 전에 관절경으로 본 왼쪽 사진을 보면 불그스름하게 이제 위아래가 뼈가 다 드러나면서 네. 마치 55세가 아니라 나이로 보는 게 사진으로 봐서 막 75세, 7, 80대 같아요. 7, 80대의 네. 그 연골이 다 달아서 있던 소견이 있어서 아직 나이를 생각했을 때 이건 재생시키면 좋겠다라고 해서 주기세포를 이식했고요. 오른쪽 사진을 보게 되면 주기세포를 이식하고 나서 하얀 연골로 잘 재생이 돼서 현재는 또 일도 하시면서 아주 잘 네. 지내시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렇게 내 연골을 살릴 수 있는 줄기세포 이식술 살펴봤습니다. 오늘 무릎 통증뿐만 아니라 어깨 통증에 대한 고민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깨 안 좋으신 분들은 옷 갈아입으실 때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잠들 때마다 이 어깨 통증으로 더욱 불편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오늘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여러분께 꼭 맞는 맞춤 치료법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콜센터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은 5시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59세예요. 젊으신 편이신데 네, 어디가 네.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시죠. 4개월 전에 네. 다리하고 허벅지가 아파서 네네. 병원에 갔더니 네. 다음날 무슨 혈액 주사를 맞았는데 마비가 온 거예요. 왼쪽 다리가. 허리에 주사를 맞고 다리에 마비가 왔다고요? 아니요. 혈액 주사를 맞았는데 혈액 주사? 예. 네. 통증의학과 가서 네. 네. 혈액 주사를 맞았는데 네. 왼쪽 다리 왼쪽에 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예. 거기서 이제 바로 정형외과로 갈아가서 네. 한번 MRI 이런 거 한번 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가서 이제 MRI를 하니까 4, 5번이 네. 그러니까 디스크 파열 이렇게 일어났더라고요. 아이고. 허리 쪽에요? 네. 근데 이제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네. 다리하고 그 무릎 관절 있죠. 네네네. 거기가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지금 한 3개월 이상 재활해가지고 어느 정도 움직이는데 다시 돌아오셨어요? 네, 다행이네요. 예. 그 무릎 관절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관절이요. 지금 아프신 게 이제 가만히 있을 때도 이게 땡기고 저리고 이제 허벅지에서부터 다리까지 쭉 방사통이라고 해서 전기 오듯이 뭐 찌릿찌릿 저린 그런 전기 오는 듯한 통증인가요? 아니면은 이게 걸을 때, 디딜 때 아픈 이런 통증인가요, 아버님? 제일 처음에는 그런 통증이었는데 네네네. 지금은 이제 많이 좀 나아가고 걸을 때 아프세요. 계단 올라갈 때. 네, 계단 올라갈 그때 때. 이제, 그러면 이건 또 무릎 증상인데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허리가 심하게 마비가 오거나 이럴 때 이제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근육에 전달해주는 신경 쪽이 마비가 오게 되면은 디스크 파열로 인해서 3, 4개월이 지금 4개월이 됐다고 했는데 그 정도면 근육이 싹 빠집니다. 그러니까 다리 쪽에 근육이 싹 빠져가지고 종아리나 허벅지 근육이 쏙 들어갔을 텐데 이렇게 다리가 힘이 없어지면은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지면서 뼈나 연골이나 이런 데 통증이 더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조금 덜 아팠고 괜찮았던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위가 이렇게 이제 근육이 빠지면서 관절이 또 급격하게 또 망가지는 허리까지 안 좋은데 이제 허리 나을 듯 하니까 또 무릎까지 망가지는 경우를 꽤 많이 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대부분 이제 관절염이 악화되는 원인이 근손실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럴 때는 초기 관절염일 가능성이 높아서
보존적인 치료로 해서 비수적인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 그다음에 운동 치료를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력이라는 게 금방 돌아오질 않기 때문에요. 한 3개월 정도의 꾸준한 재활, 근력 운동을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이게 일반 헬스장에서 하면 안 되고요. 재활 치료할 수 있는 데나 아니면 정형외과 이제 물리치료실이나 이런 데서 통해서 재활 목적에서 운동 치료를 좀 병행하다가 동시에 이제 주사 치료를 같이 병행하시면 무릎에 대한 통증도 잡고 근력도 생기면서 이게 점진적으로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허리랑 무릎이랑 같이 잘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전문 병원을 가셔서 한번 잘 치료받으시면 아주 좋아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리가 먼저 안 좋으셨고 그러면서 근손실이 오면서 무릎까지 안 좋아지신 경우인데요.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는 병원들이 전문 병원들이 있을 겁니다. 같이 보시면 진료 보기도 훨씬 수월하시고 또 같이 해서 빨리 치료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